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가 대체 수단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비트코이너들,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단순히 주식 같은 위험 자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인플레이션 경고 혹은 금리 인상 경고 모두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건전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의 양이 계속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건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실물 화폐나 혹은 자산이나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저량 유량 비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공급량보다 앞으로 나올 공급량이 더 적은 특성을 가진 건전화폐의 속성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가치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치의 어떤 상승이나 하락을 누구도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원자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것도 뭐 정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전 세계에 금을 더 많이 캐자 한다고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지는 않거든요. 부존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도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심해요. 그 특성이. 왜냐하면 2100만 개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이거를 정부든 누구든 훼손할 수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안전자산의 성격이 금보다 오히려 더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비트코인의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 지금 그쵸. 조망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엘살바도르에서만 지금 법정화폐 도입이 됐지만 지금 서두에 은주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그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 같은 가장 돈에 민감한 두 개의 이 카드 회사가 그 수요를 파악을 했겠죠, 당연히. 네. 비트코인의 결제에 대한 수요를 전 세계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수요의 증가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면서 수요가 동시에 느는 자산이 네. 앞으로 이렇게 양적 완화 때문에 천정부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산의 삭감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자산이라는 거를 꼭 유념해 두시고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뭐 안 들어간다. 앞으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차라리 더 공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컨빅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공부하고 나서 확신이 생겼다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죠. 네. 계속 분할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그냥 조금씩 내가 이제 정기 적금 붙듯이 비트코인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일부분은 알트코인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그런 안전자산도 가지고 있으면서 바벨 전략으로서 내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생태계,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꼭 구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발판 삼아서 코인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이 트위터의 잭도시, 또 페이스북, 또 테슬라까지 이 빅테크 기업들을 선두주자로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판이 커지고 있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눴던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때문에 이 달러화에 대한 패닉이 결국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 아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을 하고 시티그룹도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는 암호화폐 카드 출시 기대도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은 계속 갈리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 줄 거라는 기대는 저희가 해봐도 되는 거겠죠?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맥스 카이저의 의견에 따르면 달러는 곧 붕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12%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면은 언젠가는 그걸 더 이상 매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국 채권 시장이 붕괴하고 네. 그러면 달러 가치도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역할도 위상도 결국에는 50년 만에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투자자, 향후 15년 안에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거다. 이런 얘기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도 모든 서비스와 재화의 집중은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만 계속 올라가고 미국 기업들만 돈을 계속 벌고 그러면은 달러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맞을지. 근데 맥스 카이저의 의견이 저는 약간 더 지금은 좀 더 와닿는 부분은 있고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미국 달러가 망할 거다, 붕괴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좀 귀추를 주목하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보는 거를 그래서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내 심상치 않은 인플레 상황 백훈종 이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 또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사님 모시고 다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고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